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오늘은 마약 중독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마약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마약인데요. 최근 해외 기업의 SNS와 가상화폐 등이 발달하면서 마약류의 유통은 비대면화되었고, 그런 만큼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직접 마약류 구매 혹은 섭취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마약류가 아닌 척 청소년들에게 마약류를 배포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약류는 환각, 수면장애, 기억력 및 사고능력 저하, 망상, 공격 성향,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것이 성인이 아닌 성장기 청소년에게 발현될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같은 마약류에 노출되어도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약물에 중독될 경우 적은 양으로도 뇌의 손상 정도는 심각하며 사회성 장애나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 종류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통제 혹은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었으나 적은 양으로도 위력이 매우 뛰어나서 최근 마약으로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주로 패치 형태로 처방되고 있으며 일부 한국 드라마에서도 패치 형태의 펜타닐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펜타닐은 가격이 저렴하고 중독 증상이 더욱 강력해서 신종 합성 마약 형태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기존에 가장 많이 유통되던 헤로인과 모르핀과 비교해 보았을 때 헤로인의 100배에 해당하는 위력을 지니며 모르핀의 10,000배가량 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펜타닐에 중독되면 극심한 통증, 오한과 함께 잦은 구토, 호흡곤란, 장기기능 저하, 어지럼증 등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펜타닐을 과도하게 투여하면 펜타닐이 신경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인체의 호흡 기능을 중단시키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마약류는 최근 쇼폼으로도 많이 등장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고 있는 좀비 마약, 스파이스입니다. 스파이스는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주로 섭취되는 합성 대마의 일종입니다. 스파이스는 기존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5배 이상 강하며 안전성이 떨어져서 의식 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신종 마약류입니다. 스파이스는 의식 불명,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 극도의 흥분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스파이스에 취하게 되면 길에서 선체로 잠이 들거나 아무렇게나 움직이거나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스파이스는 기존 마약류보다 저렴하고 환각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특히 젊은 층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그 잠재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 사탕 등을 받지도 먹지도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의로 나눔을 베푸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 대치동 마약 유포 현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무서워진 탓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길에서 나눠주는 간식 등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온 오프라인 상의 마약류 판매 또는 구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판매도 구매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구매 현장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목격했을 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넷째, 친구의 마약류 동참 권유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며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마약을 접한 적이 있다거나 본인이 마약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21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하여 각 지방의 각종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니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마약퇴치본부가 있는데요. 공익법인으로서 마약류 인식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함께 마약류 중독 재발 사업도 운영 중에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화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에서 운영 중인 곳으로 중독자의 조기 발견, 단기 개입 서비스와 함께 지역 단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약류의 위험성과 관련한 기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에 사용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NoDrug_teen 을 검색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